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주진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슬라이드 내용하고 인쇄물로 배포된 슬라이드 내용하고 약간 순서에서 하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뭐 발표를 하게 되면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요약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나중에 뭐 토론이나 질문 시간 때 그때 이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주제는 데이터 독점, 뭐 데이터 모노폴리라는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독점이라는 현상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독점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론은 재산의 배타적 사용, 이거하고 경쟁법상 의미에서 독점, 이 두 개를 혼동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독점이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근에 New Antitrust Revolution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 한 1910년대,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쭉 지속돼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많은 지식인, 그리고 사회운동가, 언론인, 저널리스트, 뭐 그리고 보통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은 거의 뭐 10년 전부터 쭉 이제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유럽 EU 경쟁 당국이 이른바 이제 가파라고 하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 공정위 당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결국 New Antitrust Revolution, 이거를 뭐 힙스터 엔티트러스트라고도 하고 파퓰리스트 엔티트러스트라고도 하고 뭐 뉴 브랜데이지언이라고도 합니다. 뭐 칭하는 명칭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먼저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 엔티트러스트 레볼루션 운동의 핵심이 뭐냐? 기존의 경쟁법상 룰 오브 리즌,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존 경쟁법, 컨벤셔널한 경쟁법 어프로치 방식에 의하면 무료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절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왜?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계속 무료 시장인데 어떻게 시장 지배력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독점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법, 룰 오브 리즌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파를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른바 뉴 엔티트러스트 레볼루션 운동에서는 그런 기존의 경쟁법은 가파에게만 유리하니까 폐지해야 되고 새로운 규제 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쟁 당국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뉴 컴페티션 툴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방의회에서 이제 가파 그 CEO들 불러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6시간 동안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워렌 의원, 이런 사람은 이제 아예 가파 같은 거를 해체를 시켜야 된다. 현재 엔티트러스트 로로 안 되면 그냥 새로운 다른 규제법을 만들어서 그냥 가파와 같은 플랫폼을 아예 해체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죠. 뭐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무료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데이터가 어떻게 독점이 불가능한데 자꾸 독점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뭐 너무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양진영 간에 뭐 진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양진영 간에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뉴 레볼루션을 주장하는 쪽은 기존의 시각을 버려라, 없애라, 그리고 가파는 무조건 규제해야 된다, 이 입장이 있고, 기존의 시장은 아니, 아무리 가파가 뭐 거대 기업이고 하더라도 뭔가 경쟁 제한성, 뭔가 시장 지배력 남용, 이런 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 뭐 제재를 하든지 하지, 그냥 데이터 독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적 슬로건 비슷한 그런 주장만으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게 견해 차이가 거의 뭐 좁혀지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정위는 분명히 데이터 독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독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빅데이터가 경쟁 제한적 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뉴 엔티트러스트 레볼루션이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위도 뉴 레볼루션 이런 방향성하고 지금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로 공정위가 법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데이터 모노폴리라는 영어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근데 그 이미지들이 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되게 좀 저런 이미지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사람의 머리를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거는 결국 디지털 경제, 이게 뭔고 하니 가파가 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봉건주의다. 즉 가파와 같은 플랫폼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이른바 유저, 무료 이용자는 사실은 밑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착취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그냥 가파의 노예다. 그냥 중독돼 가지고 그냥 뭐 저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이른바 뭐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 뭐 가파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냥 락인 돼 가지고 뭐 중독돼 가지고 저렇게 좀비처럼 뭐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이미 이들 4개 가파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이 그림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무료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독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시각이라고 했죠. 미국 DOJ도 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봐라, 저런 이제 빅테크 가파 같은 거는 이제 엔티트러스트 로로도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경쟁법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볼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죠. 아주 조그만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애플 지금 그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죠. 그런 애플도 개인 사업 창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죠. 특히 텍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 그럴 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 기타 등등 다 텍 스타트업은 다 개인 사업,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주변에서 다 끌고 모아서 시작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실패하면 그냥 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즉 기업 공개, 정말 기술이 훌륭하고 시장 평가가 좋으면 기업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 공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업 공개까지 못 가고 망하거나 또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냥 누가 우리 기술 산다는 회사가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죠. 그래서 사실 기업 공개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저게 되면, 잘 되면 탄력이 붙어서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죠. 최근에 인도의 그 지오 플랫폼이라는 신생회사, 물론 뭐 인도 대기업 그룹입니다만 그게 뭐 인공지능도 하고 블록체인도 하고 통신도 하고 뭐 음식 배달도 하고 인터넷하고 관련된 거는 모두 다 한다. 이게 기업 공개하자마자 24조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24조 원. 신생기업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파가 지금 엄청나게 컸죠. 저 그래프 오른쪽 저 끝까지 갔는데, 근데 자꾸 결론만 보면 좀 쉽게 성장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엄청난 성공, 실패, 위기 극복, 이게 무수히 반복되어서 그렇게까지 오는 거죠. 카카오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어떤 규모의 어떤 기업의 규모가 크다, 그냥 독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못 큰다, 이런 시각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최초에 시장 진입할 때도 다 어렵게 했거든요. 결국 경쟁을 해서 그거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아까 그 반독점 혁명에 관한 책 문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슬라이드에 한 거는 그냥 일부만 한 거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만 해도 한 논문하고 각종 아티클 다 하면 한 7, 80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테크노 봉건주의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가 착취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를 무료 서비스에 중독을 시킨다. 이게 이제 락인이죠. 그리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착취한다. 그리고 정부를 포획해서 부를 늘려감으로써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가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파를 해체하거나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룰 오브 리전, 이거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봉사하고 대중 착취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가파에게만 유리하다. 그래서 폐기하고 뉴 컴페티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10년 전부터 언론, 미디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정치권과 경쟁 당국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정위도 지금 약간 뉴 레볼루션 그쪽 그걸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뉴 레볼루션, 이 운동은 플랫폼 산업은 물론이고 경쟁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용자와 빅데이터를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빅데이터냐 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단 3B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B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용자 정보, 이게 3B 빅데이터입니다. 이용자 정보도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경쟁법 차원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 이용자 정보에 인력 자원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분석, AI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거를 사업에 활용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여기에 가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3B 데이터, 저거는 그냥 지금도 그냥 인터넷 방문 횟수라든지 지리 위치적 정보라든지 3B로서의 이용자 정보는 지금도 무한정 발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저거하고 우리가 경쟁법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저 빅데이터는
기업 자산입니다. 기업 자산이고 이용자 정보는 약관을 통해서 사업자가 수집 가공 처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 같으면 그거는 약관규제법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면 민사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뭐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규제법으로 해결을 할 문제지 이용자 정보 저거 자체하고 관련한 이용약관하고 관련한 이거를 시장지배력 남용이다. 독일이 페이스북 사건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죠.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처리하기에 앞서 경쟁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시장지배력이 무료 시장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사건의 시사점이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경쟁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독일과 같이 그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문제 그거를 시지남용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독일에서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그게 시장 지배력 문제냐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코리아, 구글 코리아, 카카오톡, 기타 등등 다 이용자 약관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형, 작은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 약관, 그 이용자 정보 처리 이 조건이 대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더 나쁘고 중소형, 자그마한 플랫폼이라고 해서 더 좋다. 그게 아닙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좀 더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잘 안 되면 그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으니까. 그래서 이용자 정보 뭐 프라이버시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거의 제 생각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다. 왜? 여러분 한번 이용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보면 거의 다 똑같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빅데이터는 기업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빅데이터는 거래 상품이 아닙니다. 거래 상품이 아니고 기업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니까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배타적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는. 그죠? 그렇다면 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무료 시장 서비스를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유료 시장에서 판매 활용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분명히 가치 있는 자산이면은 분명합니다. 기업 자산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법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한 독점화가 가능하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저 데이터 독점하고 데이터 자산 배타적으로 소유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구별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 뭐 필수 설비라고도 하는데 독일, 프랑스 경쟁 당국이 몇 년 전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게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 보유 사업자는 거래 거절, 적분 거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동 보고서를 한번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공정위도 그런 독일, 프랑스 공동 보고서를 좀 참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그 공동 보고서의 시각은 빅데이터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으로서 배타적 이용하고 경쟁법적 의미에서 독점 이거를 프랑스, 독일 경쟁 당국도 좀 혼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정보 적어도 3B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적어도 3B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이용자 정보 3B 빅데이터는 온갖 사업자들한테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멀티호밍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티호밍이 안 된다라고 말하려면 그냥 뭐 이런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딱 플랫폼을 평생 한 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딱 한 개만 쓰고 계시는 분이 없죠. 온갖 플랫폼을 다 사용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SNN 중에서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페이스북 하나만 쓴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락인됐다, 뭐 그런 표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용자 정보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겠죠. 인스타그램이나 부킹닷컴, 기타 여러 인터넷 플랫폼, 뭐 온라인 쇼핑몰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 이용하면 자기의 이용자 정보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멀티 호밍, 이거는 하나의 똑같은 서비스 안에서는 잠깐 가능할 수 있어도 다른 플랫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용자,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지금은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딱 하나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사실 찾기 어렵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멀티호밍이 안 되는 락인이 있고 이런 거는 오늘날 현실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사업상 필수 요소는 맞죠. 사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쟁법상 필수 요소, 이거는 거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당연히 유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대항하려고 구글 플러스라는 SNS 서비스를 출시했죠. 구글이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구글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강화시키는 것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실패 성공, 무수한 반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걸쳐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파가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소 플랫폼들이 길을 못 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가파라고 해서 그거를 공짜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투자 유치를 받고 그거를 또 자원 배분을 하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쟁 제한적 진입 장벽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경쟁 제한적 진입 장벽이 아닌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아주 좋은 대학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 별로 안 좋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겠죠. 그럼 그걸 두고 야 이거 경쟁 제한적 진입 장벽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리 명문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그걸 경쟁 제한적 진입 장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 퇴출 사례는 이미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 그래서 데이터 독점, 이용자 정보 착취, 프라이버시 착취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거는 프라이버시는 거래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 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민법, 기타 등등 이미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결국 암호 기술로 해결해야 됩니다. 암호 기술로. 암호 기술. 이게 발달하면 비식별 정보가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당연히 생기지가 않겠죠.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을 말씀은 빅데이터 활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했다가는 손해배상 소송 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죠. 사업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과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빅데이터 AI하고 관련해서 주정부 기관, 권력기관이 이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범죄자 추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시민단체들이 많이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